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NGS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능력 중심 채용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로 직무 능력 중심의 종합적인 직원 선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새로운 직원들을 선발을 할 때 아마도 능력 중심이 아닌 학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채용을 했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한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류 전형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발 평가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출신 학교라든가 신체 조건 그리고 가족관계 등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 신상을 중심으로 많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능력 중심의 채용 모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NCS 직무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직무 내역이라든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활동 경험이 있는지 또는 자격사항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라든가 또는 인재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능력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전에는 채용 공고 자체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NCS가 도입이 되면서 특히 전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화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투명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CS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 절차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NCS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10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NCS 기반의 직무 기술서입니다. 자, 교수님들하고 조금 있다가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무 기술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직무 기술서가 동일하게 채용 공고에 첨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니 이러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된 사람을 우리는 선발할 겁니다. 라는 것을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용 공고가 나기 이전에 미리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고 여기서 부족한 역량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직업기초 능력들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우리 학과와 관련된 직무 기술서를 미리 한번 보시고요. 학생들이 어떠한 수업을 들으면 유용한지 안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좀 수업 과정 중에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NCS 사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NCS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취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 나와 있는데 ncs.go.kr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NCS라고 검색하셔도 되겠죠. 자, ncs.go.kr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교수님들이 보시면
유용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지금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부처장 이세진입니다. NCS 홈페이지에 들어오니까요. 예, 다음과 같이 보이고요. 지금 강의 버전이랑 현재 버전이랑 홈페이지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로 영상을 삽입하였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보니까 공정 채용이라고 명칭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 채용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안내가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클릭하시면은 어떠한 화면이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요.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밑에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인지, 취업 준비, 채용 정보, 온라인 학습, 자료실, 고객 지원, 그리고 채용 시험 평가위원 신청 이러한 내용들이 좀 쭉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수님이 보시면 좋은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관련해서 채용 전형별 준비라고 해서 각 그 스텝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채용 전형별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하나씩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샘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문 어떻게 나와 있는지 샘플 보실 수가 있고요. 입사 지원서 샘플, 그리고 필기평가 준비 샘플, 면접 유형 샘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샘플이 바로 이 각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텝별 샘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취업 준비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지금처럼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무 설계라든가 또는 취업 준비 단계, 취업 수기, 그리고 채용 전형별 준비 자료 이런 내용들 한번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채용 정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채용 공고부터 직무 및 직무 기술서, 그리고 직업별 분류 매칭, 그리고 교육 정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한 번쯤 보시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인지, 취업 준비, 그리고 채용 정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우리 교수님께 말씀드릴 게 오늘의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NCS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본 거고요. 바로 왼쪽에 NCS 통합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NCS 통합 제가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바로 NCS 통합에서 NCS 및 학습 모듈을 검색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화면이 바로 뭐냐면은 직무 탐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시긴 하지만은 사실 그 기업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다 보면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NCS 통합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화면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는 지금 보이는 NCS 및 학습 모듈을 통한 직무 탐색이고요.
또 하나는 요 왼쪽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직무 탐색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탐색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요 첫 화면을 보면은요. 24개의 대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24개의 대분류는요. 대부분 우리 학과 또는 학부와 관련된 그런 구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경제다, 경영학과, 국제통상학부 이런 쪽은 2번에 있는 경영회계, 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다. 그러면은 7번에 있는 사회복지, 종교에 대한 분야로 들어가시면은 세부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24개의 대분류가 화면에 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직무에 대한 그 기술서를 보기 위해서는 세 분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건데 20번이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자, 이 정보통신 분야에도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인 직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신에서 다시 중분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통신기술, 방송기술 이러한 세 분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이 세 개의 분야는 다시 소분류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정보기술에 대한 소분류를 보자면은 정보기술 전략계획, 정보기술 개발, 그리고 정보기술 관리, 정보보호 이러한 네 가지 소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소분류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무를 볼 수 있는 정보기술 개발에 어떠한 직무들이 있느냐가 바로 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개발에는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직무,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직무,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직무, 그리고 마지막 핀테크 엔지니어링이라는 직무로 나뉘어집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직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능력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핀테크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 핀테크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 핀테크 기능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 핀테크 보안 인증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직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세 분류에 있는 것들이 직무라고 보시고 이 각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들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을 너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단순히 분류표만 제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대분류에서부터 이제 세분류까지 직무까지 내려가면은 이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 한번 나중에 NCS 사이트 들어가셔서 대분류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 세 분류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직무 기술서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핀테크 엔지니어링이라고 세 분류 검색 결과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핀테크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채용 공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핀테크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자격 정보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클릭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 정보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훈련 정보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훈련들을 어떤 것들을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NCS 능력 단위라고 나와 있죠. 자, 바로 이 능력 단위에 있는 요 미리 보기, 요 파일이 우리가 이 각각 능력 단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태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요 미리 보기 하나하나 다 클릭해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공과 관련된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좀 면담할 때 잘 지도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직무 기술서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직무 기술서가 사실은 각 능력 단위별로 이제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각의 능력들에 대한 기술서를 살펴보면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러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식들,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들,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태도들, 또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자격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남은 학기 동안 어떠한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지, 추가적으로 어떠한 태도들을 개발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조금 정리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은 아마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NCS 사이트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다음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NCS 능력 단위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봤다면은 그 밑으로 내려오면 NCS 학습 모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NCS 능력 단위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봤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내용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직무와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 모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모듈은요, 앞에 있었던 능력 단위하고 그 모듈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핀테크 요구사항 분석과 관련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요 PDF 파일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PDF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 요구사항 분석과 관련해서 클릭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일단 활용 대상이 누구냐?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그러면 교수 4년제 대학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어떻게? 핀테크 보안 인증 설계라는 부분을 교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핀테크 보안 설계하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핀테크 인증 설계하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우리가 수업과 연결시켜서 이 자료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